5번은 딱 봤을 때는 간단해 보이는데 좀 중요한 기술이 하나 나옵니다. 쭉 읽어볼게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요. A는 플러스 전하고 이때 A가 받는 알짜임은 0이고요. B가 받는 건 왼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자마자 C의 알짜임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전기력이란 건 결국에는 이제 서로한테, 모두 사실 전기력뿐만 아니라 모든 힘이란 건 애초에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서로한테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 A가 B를 당겼다면 B도 A를 당겼을 거고, 그럼 A가 C를 밀었다면 C도 A를 밀었을 거고, 그러면 A가 B를 못 당기고 C가 또 뭐 어떻게 하고 서로한테 다 주고받잖아요. 이거를 개로 한번, 이거 전체를 그냥 개로 묶어봐요. 이렇게 전체로 묶으면은 우리가 개의 장점이 뭐였냐면, 묶었으면 내부 힘은 다 없어진다, 이런 게 있었잖아. 지금 묶는 순간 전체 개의 알짜임이 0이 나오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줄이면 다 상쇄돼서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묶었을 때 알짜임이 0이 나오려면 여기 얘가 몇이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F면 되는 겁니다. 맞지? 이것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거라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이해돼요, 이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제 그 다음으로 활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힘이 0인 지점이 나와 있으면 이걸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가 힘이 0이라면 얘가 주는, B가 A한테 주는 힘이랑 C가 A한테 주는 힘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반대여야 돼요? 얘가 A한테 합력이 0이 되려면 반대여야 되겠죠? 만약에 B가 A를 당겼다면 C가 A를 밀어줘야 합쳐서 0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반대라면 그 반대 경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합력이, 알짜임이 0인 점이 가운데 말고 사이드 쪽에 있으면 B랑 C의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 요거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부호가 반대인 거 오케이. 근데 어디여야 되냐 이거야. 그럼 봐봐.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씩 두 번만 넣어보면 되니까 한 번 넣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B가 마이너스라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반대인 거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서 되나 안 되나 해보면 돼요. 그치? 그럼 한번 맞춰서 해보자. 이 경우에는 어때? A는 B를 어떻게 해줘요? A가 B를 당길 거고, C는 B를 어떻게 하면 돼? 얘도 당기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한테는요? A는 C를 어떻게 해? 밀 거고, B는 C를 당기겠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A가 B보다 크면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도 A가 C보다 크면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 항상 반례 위주로 좀 찾아주는 게 편하긴 해요. 그럼 만약에 B가 플러스인 걸 한번 넣어봤다 쳐봅시다. 그럼 B가 플러스면 C는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 경우에는 어때? A가 B를 밀 거고, C는 B를 당겨줄 거 아니야. 이 경우에는 합쳐서 무조건 오른쪽에 나와야 되잖아. 이거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걸 찾아가지고 반대쪽이 맞구나 하고 하는 게, 넘어가는 게 좀 더 나아요. 어쨌든 이건 B거면 이 밑에 게 아니니까 위에 게 무조건 맞겠죠? 그럼 그렇게 찾고, 그럼 기억. B는 마이너스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니은. 그럼 이제 이거에 맞춰서 다 찾았으니까 맞춰가면 됩니다. 전화량. 지금 보면은 거리가 똑같잖아. 그럼 얘가 왼쪽으로 밀려야 되네, B가. 당겨줘야 되네. 그러면 누가 더 A가 써야 돼, C가 써야 돼? A가 써야 되겠죠? 니은 틀린 거지. 디귿. 이거 맨 처음에 했던 거죠? 걔를 이용해서 풀면은 합력이 0이 나와야 돼서 C의 알짜임은
오른쪽이 맞습니다. 1번 들어가면 돼요. 이와 같이 점전화 3개를 고정시켜 놓고 A는 플러스라고 하고요. 이 순간 A의 전기력이 0이 되면 되네요. 얘가 왼쪽에 0의 구역이 있으니까 B랑 C는 또 일단은 부호가 반대가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C를 왼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러면 B랑 C랑 가까워졌으니까 주고받는 전기력이 좀 강해지겠죠? 이렇게 했더니 이번엔 전기력이 B가 0이 됐다고요. 가운데가 0이 됐대. 자, 그럼 가운데가 0이려면 얘네 둘이 어때야 돼,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B에 상관없이 만약에 B가 마이너스 얘가 당길 거 아니야. 그럼 C도 당겨줘야 돼요. 만약에 B가 플러스면 얘가 얘 밀 거면 C도 밀어줘야 압력이 가운데서 0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운데에 0인 지점이 나와버리면 사이드 쪽에 있는 친구들이 부호가 같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 조건에 따라서 C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B랑 C는 부호가 반대였으니까 B는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지. 그럼 기억은 일단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전하량은 B가 A보다 크다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여기서 한번 합력 방향부터 한번 얘를 이용해 찾아볼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가 얘를 당길 거고 C도 당겨주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당겨주고 있을 거 아니야. 한번 균형의 입장에서 여기서는 둘이 똑같았으니까 합력이 0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쳐봐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떨어뜨려 놨어. 그래서 FC는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지겠지. 원래 똑같았었는데 C가 약해졌네? 그럼 여기서 합력 몇이 되면 되겠어? 방향이? 원래 똑같았었는데 C가 멀어지니까 얘가 약해졌네? 그러면 왼쪽으로 나오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C까지 찾을 수 있겠죠? 왜냐면 걔의 알짜임은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C가 받는 알짜임은 또 0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 전하량을 한번 비교를 좀 해봅시다. 여기서는 A가 센 거예요? C가 센? 이 B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볼 거리가 똑같은데 B 가지고 A랑 C 중에 누가 더 전하량이 센지 알 수 있겠죠? 누가 센 거죠? 둘 다 당기고 있는 중이니까 A가 좀 더 세야 더 강하게 당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누구 가지고 하지? 여기나 어차피 똑같구나. A가 더 크다는 거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하고 B를 비교하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았으면은 얘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누가 더 B랑 A 중에 C랑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누구예요? A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C 입장에서 한번 써보면 얘는 두 칸이니까 4분의 1 QA에 비례하는 힘으로 오른쪽으로 밀고 있을 거고 B는 한 칸 떨어져 있지만 마이너스니까 당길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한 칸 동안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서 이게 오른쪽에 나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럼 QA는 QB의 4배 친 것보다 센 거니까 당연히 전하량 자체도 QA가 B보다는 훨씬 큰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기억은, 니은은 틀린 겁니다. 디귿, 가에서 C에 적용한 정의로 이거 맨 처음 했던 것도 우리가 묶었을 때 이용해서 판단해 주시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구나 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자, 수소 원자 부용을 나타낸 거고요.
기억.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쿨롱 법칙을 따라 힘이 작용한다. 쿨롱 법칙이 뭐죠? 전기력 공식 I제곱분의 KQQ, 그게 쿨롱 법칙입니다.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전기력을 받으면서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거였죠. 니은 N 1인 궤도에 있을 때, 우리 어제 여기서 각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요?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수소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이라고 하죠. 근데 수소 에너지 준이식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럼 에너지 준이 어떻게 계산하니? 여기다 취향자 수니까 궤도 번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n1일 때는 마이너스 13.6, 2 정도 집어넣으면은 한 3.4 정도 나옵니다. 3 집어넣으면은 9분의 13.6 되니까 마이너스 1.51 정도가 나오는데,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에너지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누가 제일 큰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벡터였으면은 이거 왼쪽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이게 큰 거잖아. 근데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이게 큰 거야. 그래서 올라갈수록 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사실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이거 사실 뭐야? 이거 역학적 에너지예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준에서 멀리 있을수록 에너지 큰 거 아니에요? 맞지?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N 3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이 그림에서는. 디귿 3에서 2로 전이할 때, 우리가 그래서 그럼 궤도를 막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그럼 3에서 2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들겠죠. 그럼 그 줄어든 에너지를 궤도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궤도를 전이하는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약 얼마 정도 방출하는데? 1.51 빼기 3.4 절대값 씌운 만큼 뱉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1번 해주면 되겠지? 자, 한번 봅시다. 또 그림 나와 있고요. 각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값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억,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 힘, 전기력의 크기는 어디서 제일 크니? 힘은 어디서 제일 세게 받죠? 여기랑 여기 중에. 전기력은 우리가 알던 대로 하면 됩니다. 가까울수록 크겠죠? 우리가 전자가 넘어간다고 전자 전하량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힘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궤도에 있는 1번 궤도에서 전기력은 제일 세게 받는 게 맞아요. 기억은 맞는 말. 니은 A일 때 A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2에서 3으로 가는 게 A잖아. 얼마 없어야 돼? 1.51이랑 3.4의 차이만큼 1.89 정도 되지 않나? 여기서 1.51인데 반올림 해줬구나. 1.9만큼 흡수해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차이만큼 흡수하는 거예요. 정확히. 니은 땡. 디귿. 진동수는 B일 때랑 C일 때랑 비교하는 거네. 그럼 진동수 한번 보죠. 우리가 결국에는 이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을
잠깐 흡수해가지고 이때 방출되는 우리가 궤도를 옮기면서 뭐 n에서 n번 궤도를 옮길 때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죠? 이 에너지 값은 진동수의 비례를 했었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이 전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의 크기 값이 더 셌구나.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약간 파동에서 변형 공식 합쳐가지고 전자기파의 속도를 C라고 가정했을 때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식 정리해가지고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집어넣으면은 람다분의 HC라는 공식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도 크고요. 대신에 파장은 짧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디귿 B랑 C. B는 어디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게 B잖아. C는 어디지? 2에서 1 가는 거네요. 자, 그럼 B랑 C 중에 에너지 값은 누가 커야 돼? 아까 B는 1.9라며. C는 13.600이 3.4입니다. 무려 10.2예요. 그럼 에너지 자체는 누가 큰 거니? C가 더 크잖아. 그럼 진동수도 C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번 에너지 준위값이랑 간격은 좁아져야 돼요? 점점 더 벌어져야 돼요? 왜 좁아지는지도 알면 좋습니다. n제곱으로 분모에 깔려있기 때문에 4분의 1 다음에 9분의 1, 16분의 1, 2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점점 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겁니다. 에너지 차이값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소에 따른 에너지 일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N3에서 스타트를 했대요. N3에 스타트를 해가지고 FA만큼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FB 방출하고 마지막으로 FC도 한 번 더 방출, 한 번 흡수하고 두 번 방출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진동수의 크기가 마지막에 방출하는 FC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이 처음으로 흡수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 뱉는 게 제일 약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은 흡수를 해야 되니까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 쳐봅시다. 여기서 올라갔으면은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뭐 나와요? 일단 흡수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4번까지 가냐 아니면 5번까지 가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 칸 올라가고 두 번 방출하니까 두 번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 내려오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죠? 그럼 이러면은 이 조건 F합 하나요? 조건에 따르면 얘가 FA고 얘가 FB 얘가 C잖아. 근데 A가 B보다 커야 되는데 잃어버리면은 A랑 B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안 되겠죠? 넘어가시고요. 이거 아니면 두 번째. 처음에 올라갈 때 두 칸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맞니? 그럼 이제 두 번째 FB가 FA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아까랑 똑같이 내려가면 안 되겠죠? 이것보단 조금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여기까지 내려가냐 여기까지 내려가냐 차이인데 FC가 제일 커야 되잖아. 이것보다 한 번에 여기까지 쭉 내려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번 해주면 되겠네. 자,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순위, 전자의 전이 상태를 각각 다다다다 나눠줬습니다. 자, 기억. 수소원자 에너지 순위는 불연속적이다. 그래, 애초에 에너지가 연속 스펙트럼처럼 쭈쭈쭈 있는 게 아니고 특정 값만 가질 수가 있죠? 이런 걸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자, B가 5에서 3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5의 에너지 순위랑 3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1.51 빼기 0.54 하면은 0. 몇 나올 거 아니에요. 2는 확실히 아니잖아. 니은은 그냥 틀렸다고 가시면 됩니다. 디귿. A 이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긴 경우, 우리가 전이할 때 방출되거나 흡수된 에너지는 진동수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하잖아. 그럼 파장이 제일 길다?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누군지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에너지 제일 작은 게 누구죠? C겠죠. 디귿 맞는 말 해서 3번 들어가면 되겠지? 그만 봅시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랬죠? 어차피 진동수랑 에너지랑 똑같은 비율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 A랑 B 더한 거. A랑 B 더하면 2랑 5의 차이만큼 되겠죠? B랑 C랑 D랑 더한 거랑 당연히 똑같겠지? 니은. 파장. 자, 파장은 진동수가 클수록 짧은 거죠? 진동수가 작은 거를 골라주면 되겠지? A랑 D를 비교하는 거네. A랑 D 중에 진동수는 누가 작아요? D가 작으니까 파장은 D가 길면 되겠죠? 거꾸로 말했으니까 니는 틀린 거지. 디귿. E2의 상태의 전자는, 자, E2면은 여기잖아. 전자가 여기 있을 때 FB 이 녀석을 흡수할 수 있냐 없냐인데, 이거는 우리가 전자라는 거는 에너지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값만 획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빛은 A 또는 D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값만큼 가져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서 뭐뭐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요거 세 개밖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B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죠? 1번 해주면 되겠죠? 12번. 봅시다. 기억.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하니까 A, B 더한 게 C랑 똑같으면 되겠지? 이제 흡수와 방출의 차이일 뿐이니까 크기는 비교할 수 있죠? 니은. 파장은 A가 C보다 작다. 파장이 짧으려면 에너지가 크면 됩니다. A가 커요? C가 커요? 당연히 C가 크겠죠. 니은 틀린 거고. 디귿. B, A를 차례대로 비추면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가 순서대로 흡수해서 3로 간다. 자, 지금 바닥 상태가 전자가 어디 있을 때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1에 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B를 가져갈 수 있어, 처음에. B는 A보다 작은 값이잖아. 이만큼이잖아. 맞지? 근데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아닌 영역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B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맞지? 그러면은 A, B 순차적으로 흡수하면 C3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B, A로 순차적으로 흡수 못합니다. 그럼 B, A로 어쨌든 B, A를 쐈을 때 최종 위치는 어디일까? 전자의 1. 자, B를 먼저 쐈죠? 흡수 못하니까 그대로요. 그 다음에 A 쏘면 일로는 갈 수 있잖아.
2번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꼬아서 문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B는 통과시키고 A는 흡수할 거니까. 13번.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A를 흡수해서 2로 갔고요. 다시 B를 흡수하면 3으로 간다고 합니다. 양자수 에너지 값이 표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억. 이 A랑 이 B를 흡수하면은, 자, A랑 B 순차적으로 흡수하면 1과 3의 차이 맞아요? 1과 3만큼의 차이니까 이거 차이 구해주면 되겠죠? 13.6 빼기 1.5 하면 12.1이니까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 크기. 전기력은 아까 어떨수록 크다 했죠?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큰 거 아니야. 2번에 있을 때가 더 커야 되겠죠? 2번이 3번보다는 더 가까우니까. 파장이 크면 에너지는 작은 거죠? 에너지 자체는 A가 더 크니까 A가 더 파장이 짧아야 되겠지? 4번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이란 건 사실 파장에 따라서 빛을 파장에 따라 구분을 해놓은 것 뿐이잖아.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단데 사실 그림상에 어디가 에너지가 여기가 큰지 안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림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결국에 지금 얘랑 얘 중에 둘 중에 만약에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면 얘가 얘보다 에너지가 큰 거 아니야 지금? 이 에너지가 어쩌다가 생기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결국에 어차피 스펙트럼이란 건 우리가 수소 원자가 가시광선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가시광선만 스펙트로 보이는 거니까. 그럼 가시광선은 몇 번으로 떨어질 때가 가시광선이죠? 2번으로 떨어질 때, 발머 계열일 때가 가시광선이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 상태면은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얘네들이 스펙트럼을 찍히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고 이 순차적으로 커지는 느낌이잖아. 그러면은 각각 얘를 A, B, C라고 한번 나와봅시다. 그러면은 B랑 C의 차이는 어때? B랑 C의 차이는 요만큼이잖아요. A랑 B의 차이는 요만큼이죠. 그러면은 에너지 자체는 당연히 A가 큰데 그 간격이 점점 점점 더 좁아져요? 점점 더 많아져요?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 주는 여차가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클수록 그 다음번 에너지랑 간격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뭉쳐있는 쪽이 에너지가 큰 쪽이구나.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쪽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에서 준 게 얘가 A, 요게 B, 요게 C네. 이 그림상에서 누가 어디가 C면 되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C, B, A면 되는 겁니다. 기억. 여기서 지금 이게 람다 1이고 이게 람다 2잖아. 람다 2가 더 길어야 되죠?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이 큰 거니까. 기억은 땡. 니은 C 때문에 방출된 거는 람다 2가 아니고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친구가 되겠지? 람다 2는 A입니다. 그래서 디귿 N2에 있는 궤도가, 자, 여기 있는 친구가 람다 1을 흡수하면 4로 들어간다. 람다 1이 누군데? B잖아. B 흡수하면은 4로 갈 수 있죠? 디귿만 맞네. 2번 해주면 됩니다. 보면 이것도 사실 알고 있으면 편해. 필수는 아닌데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뭐냐면 우리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알고 있으면 편해요. 400에서 700까지가 가시광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기억해둬서 나쁠 건 없습니다. 기억. 나의 기억은 A 때문에 발생했다. 지금 파장이 제일 긴 놈이에요? 짧은 놈이에요? 제일 긴 쪽이겠죠? 그 에너지는 제일 작아야 되잖아. 그 에너지가 제일 작으려면 C여야 되지? 그럼 니은 방출되는 빛은 A가 B보다 크다.
진동수는 에너지가 클수록 큰 거니까 A가 제일 커야 되겠죠. 디귿 4에서 3으로 들어갈 때 자, 4에서 3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에너지로 보면은 4에서 에너지 준이랑 3에서 에너지 준의 절대값 씌운 값이 되겠죠? 이게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할 때 파장의 차이와 같은 게 아니고요. 이 역수의 비례를 해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차이를 역수 취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모끼리 아니 역수끼리 더한 게 역수랑 똑같다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람다 B의 역수에 취한 거 빼기 C의 역수에 취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에너지 차이만큼이니까 에너지를 이거 지워버리면 요것만 남잖아. 이제 그걸 이용한 식입니다. 됐나요? 니은은 디귿은 틀렸으니까 2번 들어가면 되겠죠. 가봅시다. 기억 에너지 자체는 R이 제일 크겠죠.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맞는 말. 니은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에너지의 비례를 하니까 Q와 P를 비교하는데 이게 에너지가 2배 차이 나는 건 아니죠? 2배보다 조금 나겠지? 이거 뭐 계속 해보면은 4하면은 16분의 1에 비례할 거고 3은 9분의 1에 비례할 거니까 이거는 2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디귿 니은은 기억의 4분의 9배던데 어차피 원자핵도 그대로고 전자도 그대로니까 전하량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하량이 그대로니까 거리에만 비례하면 되는데 지금 거리가 4R, 9R이니까 얘가는 16분의 제곱 들어가야 되니까 16분의 1일 거고 이거는 81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6분의 81배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아니구나, 니은을 물어본 거구나. 기억에 곱했을 때 니은이 되는 거니까 81분의 16배가 되겠네요. 작아져야 되니까. 아까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드렸던 게 가시광선 영역이 어딘지 알면 좋아요. 근데 문제 사실 알려주긴 했어요. 람다 1과 람다 2는 2일대로 전이했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발머 계열인 거고요. 얘랑 얘는 라이먼, 파시엔 계열이구나 인 거를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400에서 700이잖아요. 400보다 더 짧은 거는 자외선이고요. 700보다 길어버리면 적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경우를 쭉 나눠보면 돼요. 바닥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 어차피. 그럼 위에 선을 줄 쭉 그어봅시다. 라이먼이 3개가 1번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3개여야 되잖아요. 밑에부터 순차적으로 해보죠. 일단 하나, 제일 작은 거부터 둘, 셋. 3개 나오려면은 4번에서 시작해야 되네. 나머지도 맞나 봐봐요.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거 하나, 둘 딱 되죠? 파시엔 3으로 떨어지는 거 하나 딱 나오네. 그래서 람다 제로를 흡수했을 때 올라간 곳은 4번인 위치가 되겠죠. 그럼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근데 람다 제로는 뭐에 반비례하는 거였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지, 이거를 파장으로 바꾼 게 람다 제로일 거 아니야? 우리가 파장 비교할 때는 HC 공식, 이게 에너지 공식이니까 요거 얘기하면 되겠죠? 는 람다 1. 여기서 람다 1이면은 에너지가 좀 더 큰 쪽이니까 요거일 거 아니야, 요거.
여기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겠지. 마지막 디귿 바닥 상태.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람다 제로랑 람다 원 차이만큼. 람다 제로가 요만큼이고 람다 제로면 원이면 요거잖아. 요거 이거나 이거 차이는 요거잖아. 흡수할 수 있나요? 여기서? 흡수할 수 있겠지? 보자. 일단 에너지가 제일 센 건 누구? 왼쪽에 있을수록 세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B, C, D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놈이 D, C, B가 될 겁니다. 기억. A에서 흡수되는 광재 하나의 에너지는 1.51이다. A는 3에서 5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흡수하려면은 1.51과 0.54의 차이만큼 흡수해야 올라가시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겁니다. 니은. 진동수는 C가 더 커야 되겠죠? 맞는 말. 디귿. 니은에 의한 니은. 제일 파장 긴 거였으니까 D가 아니고 B여야 되겠죠? 이 정도.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쭉 읽어보면은 직선 도선 PQ가 고정되어 있고요. A점, B점, C점이 각각 D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네요. 이때 C에서 자기장이 합친 게 몇이래요? 0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거 보고 이거 이용해서 이 Q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C에서 P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P 때문에 생기는 C점에서의 자기장. 우리 직선도에서 엄지의 전류 맞추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얘가 위로 가니까 여기는 X방향에 나오면 되겠지?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X, 튀어나오는 거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었죠? 그럼 저기서 합쳐서 0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C에서 뭐여야 돼요? 동그라미가 나와야겠네요. 그럼 동그라미가 되려면 Q는 전류가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아래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이 Q는 이 전류의 세기도 알아야 되니까 I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Q 입장에서 한 칸, P는 세 칸이잖아. 그러면 합쳐서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얘보다 3배 세야 되겠네?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 전류에 비례하다 보니까 요거가 3분의 1 I인 것까지 찾을 수 있겠죠? 기억. 전류 방향 서로 반대다. 맞는 말. 전류는 P가 Q보다 크다. 맞는 말. 마지막 디귿. 자기장 세기는 A랑 B에서보다 크다. 여기서 그냥 두 개 비교해보면 되는데 그냥 해보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P 때문에는 튀어나오는 방향. 근데 한 칸이니까 그냥 1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비교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서는 얘 때문에 생기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몇 칸 떨어져 있죠? 하나, 둘, 세 칸인데 전류도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한 칸이니까 이제 뚫고 들어가는 방향 1분의 1이니까 1 놔주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한 칸인데 3분의 1인데 이것도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 이거는 두 개 더하는 거고 이건 서로 빼는 거잖아요. 그럼 대충 계산해보면 9분의 8 이거는 3분의 4네.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야 되지? 디귿은 틀렸네요. 괜찮나요? 직선도선 PQ가 각각 있고 D씩 원점에 대해서 D씩 떨어져 있는 상황. 이때 P에는 Y방향으로 I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나는
얘를 이제 D에서 한 칸 더 바깥쪽으로 옮겼네. 그쵸? 그랬더니 가에서는 원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B고요. 나에서는 EB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얘랑 P는 그대로잖아요. 그치? 근데 Q가 멀어지니까 더 세졌네? 그치? 그럼 둘이 똑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반대 방향이어야 돼요? 똑같은 방향? 자, 한번 똑같은 방향이라고 해봅시다. 이거 일단은 원점에서 P가 만드는 거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가 똑같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똑같다고 한 거니 혹시? 자기장 방향이 아니고? 자기장 방향은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죠? 왜냐면 만약에 얘도 똑같이 얘가 만드는 것도 똑같이 X였으면은 멀어지면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둬야 되는데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서로 상쇄를 시키고 있었으니까 이놈이 약해지니까 P 영향력이 더 세져가지고 오히려 세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Q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동그라미여야 되니까 Q의 전류 방향은 일단은 위쪽이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이제 두 개 거리 비율 비교해가지고 전류색이 찾아주면 됩니다. 나는 튀어나오는 거를 플러스라 놓으면은 여기서 A가 만드는 게 한 칸이니까 D분의 I 이 정도 써주면 될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 D분의 I Q 얘가 B인 거 아니에요. 그지? 여기서는 똑같이 D분의 I 여기 이제 두 칸 됐으니까 2D분의 IQ 한 개 2B가 된 거니까 여기다 이제 2 곱한 거를 똑같다 놓고 찾아주면 되겠죠? IQ를 찾아보면은 연립해가지고 해보시면 3분의 2i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i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디귿 P와 Q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사실 이게 물리 원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만 보시면은 여기는 어때? 둘이 어떤 방향이야? 지금 둘 다 위쪽이니까 여기서는 얘가 만드는 것도 동그라미 이놈이 만드는 것도 동그라미 맞아요? 여기는 둘 다 X겠죠? 좀 자기장 영역 3개를 비교했을 때 가운데가 양쪽에 비해 어떨 수밖에 없어요? 약하겠지. 그럼 강한 쪽에서 약한 쪽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전선이 두 개 서로 인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일단 한번 보면은 A, B, C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B는 위로. C는 안 줬구나. 그림을 잘못 그렸네. 어쨌든 B만 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류 전 P에서 자기장 합친 게 0이라고 하네요. 이때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꿨더니 들어가는 방향이 X가 됐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바꿨더니 X라는 거니까 어쨌든 바뀌었을 때로 생각해 봅시다. 원래 0이었다가 C만 바꿨으면은 C가 바꾼 방향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꿨을 때 X니까 C를 아래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C 때문에 바뀐 거니까. 그럼 C를 바꿨을 때 아래니까 그럼 원래 C는 윗방향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준 거고 원래 C 방향 찾은 상태에서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어디여야 돼요? 얘도 위여야 되겠죠? 왜냐면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얘네 둘 다 튀어나오는 거 만들고 있어야 돼. 얘가 X를 만들어줘야 합쳐서 0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식 하나 만들어 보면은 한 칸이니까 1분의 IA랑 이것도 한 칸이니까 IP 더하기 이거는
일단 여기가 이제 정확히 몇인지는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1이랑 살짝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거를 더한 게 똑같으니까 여기서 합력이 0이 됐구나. 아니, 자기장의 합이 0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일단 볼게. 기억. A에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 Y다. 맞지? 니은. 지금 보면은 이거에 C보다 살짝 작은 거 더했을 때 더한 거 똑같은 거니까 그 완전 생 C를 넣으면은 이것보단 크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마지막 디귿. 원점에서의 전류에 의한 방향은 C를 바꾸나 마나인데 제가 한번 보면은 원점이 여기잖아. 그쵸? 일단은 전류 자체는 A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랑 가장 가까운 곳이고 B, C는 진짜 멀잖아. 영향이 작아진 거 이거 바꾸던 말던 여기는 가장 강한 전류였던 A의 영향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던 말도 항상 튀어나오는 방향이어야 되겠죠? 디귿도 맞으니까 5번 들어가주면 되겠지. 한번 보시면 일단 전류의 크기 똑같고요. Q에서 자기장이 아래로 되려면 이게 지금 만약에 똑같이 X였다고 치면은 얘가 이제 내려가고 여기서는 올라올 거 아니야. 서로 상쇄가 일어나는 건데 이러면 0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전류 세기가 똑같고 거리도 똑같으니까. 0은 아니니까 이 친구는 튀어나오는 방향이어야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서의 방향, 어차피 전류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가까운 놈 영향력이 세서 얘는 그냥 가까운 애 방향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올라가겠죠? 얘도 올라가야겠네. 그렇지? 기억.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튀어나온 방향이다. 맞는 말. 니은 A, B의 자기장 세기가 0인 지점 있나요, 여기? 0일로 여기 상쇄 일으켜야 돼. 상쇄 일으키는 곳이 없잖아요. 틀렸고요. 디귿. B와 R 사이 자기장 방향은 똑같죠? 여기도 윗방향이어야 되니까.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전류 똑같으니까 거리 가까운 놈이 더 영향 세서 그쪽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일단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구 자기장을 무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구 자기장 방향은 북쪽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위쪽에 흘러주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이 벡터랑 이 벡터를 합쳐주는 건데 그냥 똑같이 힘처럼 평행사변형으로 합쳐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합성 자기장 방향이 북서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북서쪽을 가리켰다고 했으니까 전류가 어디로 흘러줘야 돼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줘야 서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 전류는 그럼 전류가 남에서 북으로 흐르려면 A 단자는 플러스면 되겠지? 얘는 맞는 말, 기억도 맞는 말. 디귿. 근데 이제 자침의 N극이 북쪽과 이루는 각도,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는 건 여기? 이 각도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전류를 2배 쳤잖아요.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몇 배 되겠어? 2배가 되니까 합성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거니까 아까보다 더 많이 각도가 꺾여야 되겠죠? 디귿 맞는 말 5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일단 B의 방향부터 찾아야 될 텐데 지구 자기장을 무시한다는 말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북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만 남았다는 소리겠죠? 근데 A가 튀어나오는 건 이쪽으로 자기장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B가 A 자기장만큼 딱 상쇄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B 방향도 일단 튀어나오는 방향 뒷모습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쪽이니까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위쪽에 얘 같은 경우, 그럼 여기도 B는 바꿨단 말 없어요. 똑같이 요거일 거 아니야. 여기 이제 미지에 C를 추가시켰더니 얘가 이제 북쪽이 됐어요. 원래는 얘랑 얘가 이쪽을 줬었는데 그럼 얘가 가운데로 돌아오려면 X가 뭐여야 돼요? X가 또 튀어나오는 방향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추가돼서 얘가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진짜 쬐끔이지만 어디로 돌아가야 돼? 이쪽으로 꺾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쪽을 가리켜주면 되겠죠? 4번입니다. 됐나? 일단 그래프를 보실 때도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잘 봐야 됩니다. 거리 그래프니까. 근데 이제 원점에서부터 오른쪽만 표시해줬으니까 여기 B 오른쪽, 이 오른쪽 영역의 자기장을 이렇게 표현해준 겁니다. 튀어나온 방향 플러스라니까 처음 B랑 엄청 가까운 곳은 튀어나오다가 B랑 멀어지니까 이게 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포인트에 자기장이 0 되는 지점이 있고요. 일로 가는 게 이때 여기서부터는 다 X방향이래. 여기서부터는 동그라미고. 자, 이런 상태입니다. 5점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죠. 5점 기준. A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어디죠? X여야 되지? 그럼 B가 만드는 게 뭐여야 0이 나올 수 있죠? 플러스 튀어나오는 거여야 되니까 B의 자기 전류 방향은 아랫방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럼 5점 기준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겠네. 그럼 얘는 전류는 A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I0보다는 좀 작은 전류가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B랑 가까울수록 B 영향력이 점점 세지니까 B 방향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B로 멀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아주 멀 때 쳐봅시다. 거리가 의미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멀면은 전류 방향대로 전류가 센 놈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맞지? 굉장히 멀 때, 굉장히 멀 때 둘 다한테 엄청 멀리 떨어 이쯤 가보면은 전류가 센 A 방향대로 쫓아가야 되니까 X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기억.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Y다. 맞는 말. D은 전류는 I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죠? D그 마이너스 2분의 1 D랑 마이너스 2분의 3 D, 이게 어디 말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라는 거잖아. 그럼 둘 다 A 입장에서는 한 칸 떨어졌으니까 A가 주는 자기장 방향은 자기장이 크긴 똑같겠네. 방향만 반대고. 여기는 X, 여기는 동그라미. 맞죠? 뭐 A랑 가깝잖아. 얘 영향보다 A 영향이 세겠죠? A 방향 따라가겠지. 애초에 전류도 A가 훨씬 세니까. 자기장 방향은 반대 방향이어야겠죠? 1번 해주면 되겠지. 전류가 똑같은 전류가 A는 가로 방향 왼쪽이고 B는 위로 흐르고 있고, Q에서 자기장이 0이랍니다. 그럼 Q부터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Q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 어디예요? X 맞아? 요렇게니까 B가 만드는 거는 이렇게니까 X여야 되지? 그럼 Q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려면 C가 만드는 게 뭐여야 돼요? 동그라미여야 되잖아. 그럼 C가 동그라미 만들어지려면 전류가 위로 흘러야 됩니다. 이때 C는 A, B에 비해서 좀 Q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C에 흐르는 전류는 I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니은은 틀린 거고, 마지막 디귿인데 P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지금 봐봐. P 입장에서는 A가 만드는 게 뭐죠? 들어가는 거. B가 만드는 거? 나오는 거잖아. 근데 A, B랑 전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상쇄가 돼 있는 상태죠? 여기서 C만 추가된 거잖아. 근데 C가 만드는 게 뭔데? 나오는 거잖아요. 틀렸죠, 이건? 들어가는 방향이 되잖아. 1번 해주면 되겠죠?